5.18 31년 전에 5.18 네, 그때 여러분은 뭘 하셨나요? 저는 31년 전에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네, 뭐 기억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31년 전 오늘 곳곳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5.18 행사, 그래요? 공중파 3사가 지금 5.18 기념식 행사를 다 생중계 해준다고 그러시네요. 네. 5.18 행사,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3번째로 3년째 연속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사를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5.18 행사 워낙에 바쁘신 분이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행사를 참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 급한 일이 생기고 어쩔 수 없으면 스스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행사에 다른 사람을 대타로 세울 수도 있죠. 국무총리라든지. 하지만 모든 일에는요. 뭘 우선순위로 하는가가 달려있는 거죠. 업무 스케줄을 짤 때도 5.18 행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스케줄의 순서가 짜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행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다른 스케줄보다 우선시 됐어야 옳은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5.18 행사 특히나 우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스스로 자인하는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일궈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18을 비롯해서 4.19, 60항쟁까지 이런 큼직큼직한 행사가 아니죠. 큼직큼직한 역사적 이 사건들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조금씩 변화해 왔던 거거든요. 발전해 왔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엄청 수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 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꼽고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이제 더 이상은 5.18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정말 5.18을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정부에서 직접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분이 계속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년 연속 빠진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의도라기보다는 가고 싶지 않은 거겠죠. 무섭겠죠. 무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광주 못 가는 이유는 광주만 가면 웃음이 나와? 불미트 발리 그러시는데요. 예전에 5.18 이 민주 열사의 묘 앞에서 돌인가요? 뭐라 그러죠? 그 위에 발을 얹었던가요? 상석? 예, 그죠. 상석 위에 발을 얹었던가요? 안상수 대표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안상석.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였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모아놓고 보면 이 사람의 민주화 또는 고인을 대하는 역사의식 이런 것들 자체가 얼마나 현저하게 떨어져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5.18 기념식 불참했을 때 그때 왜 안 했는지 왜 참석을 못했는지 변명 들어보셨나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기념식을 불참하는 이유가 방글라데시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정상회담인데 다른 사람을 내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은 수개월 전에 막 어제 다급하게 연락해가지고 오늘 내가 갈게, 날라갈 테니까 내일 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회담은 수개월 전에 이미 이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일정을 잡을 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인사들이 5.18 행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죠. 5.18? 5월 18일 날? 그때 콜. 그때 별거 없어. 5.18 때 하지 뭐.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전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상석 얘기도 했었지만, 또 상석뿐만 아니고 5.18 4.19인가요? 영정들 쫙 있는 요 장소에서 막 파한대수하고 있던 사진, 이런 것도 나왔었죠. 얼마나 그 엄숙하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할 그런 자리에서 상석에 발을 올리고 가볍게 그냥 농담 따먹게 하면서 막 파한대수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국가 원수라는 사람의 요 역사의식 자세가 얼마나 저급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에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이명련 행진곡 대신에 방아타령, 축가로나 잔칫날에나 부르는 방아타령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대박 욕을 그냥 막 잡수셨죠. 많이 잡수셨죠. 이 이명련 행진곡의 의미 자체가 뭔지 이 정부에서 전혀 이 무개념한 거죠. 생각 자체가 없는 거고요. 5.18 당시에 광주 시민군 지도부인 윤상원 열사, 그리고 들불 야학의 박기순 열사 영혼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곡이죠. 5.18 이명련 행진곡 자체가요. 그래서 이 노래가 24주년 행사 때부터 공식적으로 기념 식순에서 재창을 해왔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후에도 이명련 행진곡 자체가 모든 민주주의 관련된 행사, 민주화 행사에는 거의 공식적으로 기념 식순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빼고, 이명련 행진곡을 빼고 아무 개념 없이 방아타령, 거기 방아타령이 왜 나오냐 말이죠. 그죠? 이 선곡 자체도 이명련 행진곡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민주주의를 위한 염원이 담겨 있는 혹은 이 민주 열사들을 기리는 음악, 이런 걸로 준비를 했더라면 차라리 얘네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그래도 좀 했나 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방아타령, 잔치집에서 에헤라디아 놀 때 나오는 방아타령을 했다는 건 진짜 참, 이건 무개념의 극을 달린다. 아니면 5.18 이 유족들을 향해서, 민주화 열사들을 향해서 엿 좀 먹어봐라,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진짜 대박이죠. 네. 그뿐만이 아니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정몽준 의원 축하환을 보냈었죠. 5.18 때. 그것도 실수인가 모르겠는데요. 급히 1시간 만에 다시 조화로 바꿔 보냈던, 5.18 너무 축하한다고 축하환 보내셨던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그래요. 소소하게 실수를 해서 상석에 발을, 어머나 실수? 어머나 세상에, 상석인지 몰랐네? Sorry? 어머나 실수. 이명련 행진곡 그런 의미인지 몰랐네? 어머, 방아타령
이렇게까지 판기일 줄 몰랐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만 보면 그냥 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쌓아오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에서 유독 이명박 정부에서 유독 5.18 정신을 어쩌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훼손해 나가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5.18 정신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어받아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후손, 제자,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이 정부를 용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또 최근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 보수단체들이 유네스코에 제출된 5.18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선정에 대해서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조직적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정부 지원을 받아 먹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조직적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정부가 정말 5.18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요 단체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끊든지 해야겠죠? 응? 그러지 말라고 해야겠죠? 근데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것 자체도 좀 내가 직접 하긴 그렇지만 니들이 좀 알아서 해줘 라는 내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국제사회에서 또 얼마나 이런 걸 보고 참 쟤네들은 나라가 왜 저래? 자기 나라에서 유네스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유네스코 기록물 이거 자체를 세계 기록유산에 신청한다. 이게 제가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국내에서 이걸 회박을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얼마나 의아스럽고 창피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받을 때도 국내에서 못 받게 하려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못 받게 하려고 막 회방운동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참 이 치졸하고 이 소탐대시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그만 거 내 당장 눈앞에 이익에 목을 매서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명예가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 치졸한 쫀쫀한 보수 세력들. 이 사람들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반국가적 인물들이죠. 응? 이런 사람들이 111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외국에서요. 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예전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롤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또 자기 나라에 적용하려 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최근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화가 눈에 띄게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부끄럽게 이런 지적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제3자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냉철하고 또
이 객관적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정말 현 정부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너무 멀리까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건 이명박 대통령이 먼 역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혹은 이 역사적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 역행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18 행사, 뭐 4.19 행사 이런 것들에 좀 더 이 의미를 크게 두고 싫으시더라도 크게 두고 반성하는 모습을 뭐 쇼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